저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11일 오후 1시입니다. 요사이 두 개의 사태가 동시 진행 중입니다. 의료 대란 사태와 석유 대소동입니다. 뭔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공통점은 윤석열 발 사태죠. 윤석열 발 의료 대란, 윤석열 발 동해석유 대소동입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 공통점, 뭔가 비슷한 느낌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한 7개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근거 없는 수치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근거 없는 수치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첫째, 의료 대란에서는 2,000명 늘려야 한다. 의과대학 신입생 정원을 2,000명 늘려야 한다는 아주 과격한 수치, 그리고 포항 석유 대소동은 140억 배럴이 매장되어 있다는 다소 황당한 수치, 여기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140억 배럴과 2,000명 정원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 수치에 매달려 가지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의료 대란은 이미 걷잡을 수 없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140억 배럴이라면은 이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중동이 동해로 이사 왔다는 뜻입니다. 동해에 지금 중동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140억 배럴짜리 대유전이 발견되는 곳은 세계에서 몇 군데밖에 없습니다. 중동, 그리고 시베리아 주변, 카스피해 주변, 그리고 베네수엘라 주변, 거기에 가이아나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최근에 거기서 큰 유전이 발견되었다고 해가지고 이게 동해에서도 발견될 것이다, 이런 황당무계한 지금 추정을, 아니 공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수치입니다. 근거 없는 수치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은 이 윤석열 정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숫자 감각이 약하다는 겁니다. 수학 교육에 좀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권력의 힘으로 밀어붙이기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밀어붙입니다. 권력의 힘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석유공사는 여러 가지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노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추를 계속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강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할까요? 급한 게 없는데. 급하게 없는데 왜 이렇게 밀어붙일까요? 거기에는 뭔가가 있을 겁니다. 그 뭔가가 부정이고 비리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전문가와 당사자를 무시합니다. 의료 대란의 경우에 전문가이고 당사자는 의사들입니다. 의사들의 생각을 무시하고 관료들의 생각을 존중하고, 그리고 대통령 생각대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의료 분야는 의사들이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의료 개혁을 하더라도 당사자인 의사들이 납득하지 않고 협력하지 않으면 그건 실패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적으로 돌려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전쟁을 할 때는 전문가가 군인들입니다. 군인들 무시하고 정치인과 관료 집단이 군대를 개혁하겠다든지 군대의 전술 전략을 바꾸겠다든지 하면은 그게 성공합니까? 전문가 당사자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은 사기꾼이나 선동꾼이나 아마추어나
제3류들한테 이용당한 가능성 또는 그들과 함께 공멸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물안 개구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의료체제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 외국과 비교를 해가면서 개혁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국 의료체제를 외국과 비교하면 세계 최고입니다. 그렇다면 개혁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나가는 회사나 잘 나가는 시스템을 개혁, 즉 뒤집어 엎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개선할 필요는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이 말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개선의 대상이 되는 건 맞지만 개혁의 대상은 아닌 겁니다. 그 말에 벌써 마취가 된 거죠. 말에 취한 겁니다. 개혁이라는 말이 근사하게 보이니까 100명, 200명 정도는 안 된다. 2000명 정도는 돼야 된다. 이렇게 내질러 버린 것 아닙니까? 우물안 개구리는 지금 석유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 탄 것 같은데, 그들이 하는 동해 석유 시추도 이게 국제적 감각이 없이 하고 있습니다.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석유 개발에는 거대한 외국 자본이 들어가야 됩니다. 흔히 옛날에는 7대 회사가 있었어요. 엑선, 갈프, 로얄 더치 쉘 등 이런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이런 걸 세븐 시스터즈라고 합니다. 국제 석유 자본이 동해 시추에 참여해야 그게 제대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석유공사는 우리나라 돈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리스크가 큰데 왜 우리가 돈을 댑니까? 거기에 정말 뭐가 있다고 그러면은 이 대석유 회사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안 들어온다는 것은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대석유 회사 정도는 아니지만 아주 큰 호주의 석유 회사가 철수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제적 감각에서 이거는 희망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140억 배럴의 허황된 꿈을 믿고 밀어붙이겠다는 겁니다. 바로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이른바 의료개혁을 하고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동해 시추를 하겠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조선일보와 문화일보의 문제입니다. 이상하게 조선일보와 문화일보가 의료 대란 사태를 다루는 태도와 이번에 이 포항석유 대소동을 다루는 태도가 같아요. 어떤 점에서 같으냐? 일방적으로 석유공사나 정부 측 입장을 대변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그걸 듣고 완전히 윤석열 정부 대변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일보와 문화일보의 발언권이 약해졌습니다. 발언권은 어떻게 나오느냐? 언론의 발언권은 공정한 데서 나옵니다. 조선일보와 문화일보가 가장 불공정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동아일보나 한겨레 신문이 그래도 이 의료 대란과 석유, 특히 이 석유 대소동에서는 그래도 객관적인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의료 대란 그리고 석유 대소동에서 아주 합리적인 대책을 세울 수가 있는데 그 위치에 있었던 게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가 그래도 정부에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선일보가 그렇게 하려면 객관적 위치에 서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정부 편을 들어버리니까 정부도 이제는 이런 조선일보나 이런 문화일보는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아니, 자신들이 잘못하는 것까지 덮어주려고 지금 애를 쓰는데 그러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그냥 선전은 취급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섯 번째, 급하지 않는 걸 급하게 서둡니다. 의사 부족 사태가 없는데도, 비상사태가 없는데도 급하게 의료개혁을 한다고 하다가 이 지경을 만들어 놓고 지금 석유 부족 사태가 없는데도 유전 개발한다고 이렇게 서두르고 있습니다. 왜 서두르겠느냐?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취향에 맞고 단기간에 뭘 해보겠다, 업적을 남기겠다 하는 이런 조급한 마음 때문에 일을 망치고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7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의료 대란도 그렇고 이 석유 대소동도 그렇고 경제성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해에서 시추하는 그 수심이 1000m입니다. 보통은 석유 개발은 수심 200m 안쪽의 대륙붕에서 하는 겁니다. 이 심해에서 시추하는 것도 어렵고, 거기서 유전이 발견되더라도 그것을 육상으로 끌어올리는 과정도 어렵답니다. 어려우니까 돈이 많이 드는 겁니다. 육상에서 하면은 한 구멍 뚫는데 뭐 한 10억 정도 되면 충분한데 1000m니까 1000억이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시추도 그렇지만은 거기서 생산할 때도 그만큼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니까 경제성이 약한 겁니다. 경제성이 약한 곳에 왜 투자를 합니까? 의료 대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은 모든 의사수를 늘리면 모든 게 의료비 증가로 나타납니다. 결국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경제성을 도외시하고 그냥 감성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7개를 요약하면 근거 없는 수치에 집착, 밀어붙이기, 전문가와 당사자 무시, 우물안 개구리식 추진, 조선일보와 문화일보의 일방적 정부 편들기, 그리고 급하지 않는 걸 급하게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경제성 무시.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잘 될까요? 실패할 겁니다. 결국 실패하면은 그 책임은 윤석열 정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